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7일 밤 9시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유신, 문무왕, 김춘추 이런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새롭게 보여집니다. 경험을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점이 나이가 들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넓게 알면은 이분들을 제대로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놓쳤던 부분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가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년이었습니다. 요사이 저는 박정희 성인군자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수많은 정치적 도전과 폭력 시위가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암살을 지령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폭력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즉,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이런 거창한 변화를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성인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인간 사랑을 제대로 정치에서 구현한 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최소한의 인명 손실로서 최대의 변화를 가져온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 다시 제가 보고 있는 면입니다. 인간 박정희를 가장 잘 담은 그런 그분이 쓰신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입니다. 1963년에 나왔습니다. 34년 뒤에 국가와 혁명과 나를 재발간하고 제가 머리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쿠데타로 집권했으니까 집권 3년차, 그리고 민정 이양을 앞두고 내놓은 글입니다. 박상길이라는 분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상길이라는 분은 꼭 글을 써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당신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한테 들여가지고 교열을 보고 만들었으므로 대피를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 국가와 혁명과 나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유언에 해당하는 글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졸지에 돌아가셨으니까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1963년에 쓴 이 책의 마지막 한 페이지가 유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가와 혁명과 나의 갈 길. 경상북도 선산군, 이곳이 본인이 태어난 곳이다. 20여 년간의 군대 생활, 그리고 소년 시절에도 본인은 자립에 가까운 생활을 배워왔다. 그만큼 가난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인의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환경이 본인으로 하여금 깨우쳐 준 바 많았고 결의를 굳게 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같이 가난은 본인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24시간은 이 스승, 이 은인과 관련이 있는 일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명인 것이다. 본인의 특권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군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이게 이분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문장.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쏜 총탄에 의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동안은 박정희 대통령 격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의 박정희에 대한 생각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정치인들, 언론인들, 지식인들, 소위 민주투사들 사이에 박정희 격하 운동이 벌어졌지만은 서민들 속에서 박정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래야 그 서민의 인종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이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써야겠다고 결심한 게 1984년입니다. 그때 초여름에 국립현충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박정희, 유경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찾아갈 때는 그 당시에 정치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 갔더니 많은 사람이 와서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농촌에서 올라온 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경건하게 묵념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과 맞은편에서 그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묻힌 이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산다 하는 그 고마움이 그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저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인 중에서 제일 비판적인 기자였지만은 또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신문사에서 쫓겨난 적도 있지만은 그 순간 서민 속에서 박정희는 살아있구나.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종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이대로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아마도 이런 박정희를 낸 하늘이 어찌 또 이재명 같은 인간을 내었을까? 누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와 같은 순수한 그리고 일머리를 아는 사람, 유능하면서도 단호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서민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었던 분, 이분이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오로지 국민들을 먹고 입히고 치료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면서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조직화해서 특히 유신 7년 동안 중화공업도 성공시키고 의료보험제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4대강 유역에 11개의 댐을 만들어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중동 건설 시장으로 진출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없애버리는 이런 분을 만들어낸 한국인이 어떻게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아슬아슬하게 지도록 하고, 이제는 제1 정당, 야당이지만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정당의 대표가 되도록 만들었느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국 저술가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가난하면 다 열심히 일하고 단결하지만 풍요를 누리면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그래야 타락하게 된다 하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재명이야말로 한국인의 도덕성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승만 동상이 광화문에 서고 우리 화폐에 이승만 얼굴이 들어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으로 박정희 동상이 남산이나 아니면 저 한강변 제일 좋은 자리에 서고, 그 다음에 세로 지폐를 만들 때 거기에 박정희 얼굴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날이 올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